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이상 상승이고요. 중국 증시가 0.12% 강보합 출발입니다. 8강 효과 있을까라는 아까 질문 주셨는데 중국이 태국을 꺾고 15년 만에 아시안컵 8강 진출. 글쎄요. 네, 즉시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바람들 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부터 볼까요? 미국하고 무역 협상에 대한 아웃라인이 어저께 좀 나온 것 같죠?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1.3% 상승을 했는데 이 다우 상승의 가장 이유는 대미 협상에 대한데요. 중국이 미국한테 제안한 게 이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를 통해서 대미 흑자를 제로로 가져가겠다. 2024년까지요. 그러면 약 6년간 한 1조 달러 정도를 매수해 주겠다는 거죠. 작년에 미국이 중국한테 약 3,3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상당히 좀 크죠. 한 400조 정도 근접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1,200조 정도의 수출, 요걸 제로로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제 핵심은 원래 그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사실 해결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중국이 이 대미 흑자 제로를 가져가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의 싸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흑자가 없으면 도대체 왜 수출을 할까? 물론 다른 꼼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경제 성장이 쉽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수입이 늘어나 버리면 결국 지표도 그렇게 좋아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은 어쩌면 트집에 불과했을 확률이 높다. 결국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적자를 줄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저걸로 협상에 성공을 하면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미국한테 흑자를 나는 기업들은, 나라들은 전부 다 저거로 문제가 될 겁니다. 뭐 독일, 일본, 우리나라.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는 무역 분쟁이 1차 무역 분쟁인 거죠. 2차, 3차 무역 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결국 대미 흑자를 줄인다는 거는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입이 줄어들었고 수출이 늘어서 불황의 흑자를 가져가고 있는데 수입을 늘리고 수출은 그대로다. 그러면 흑자가 아니죠. 적자로 돌아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미국에서 흑자 나는 기업들은 나라들은 전부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건데 이게 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죠. 뭐 중국은 지금 상황을 뭐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나 저게 중국한테 얻을 게 무엇이냐. 물론 미국은 얻는 게 많죠. 뭐 적자를 줄여주겠다는데 뭐가 나빠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만약에 저게 뜻대로 안 되면 결국 또 지적재산권이라는 걸 카드를 내서 무역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들한테 영향을 올 거다. 그러면 결국 저 재료가 미국한테는 좋을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나쁘다라고 본다면 미국만 독주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이 또 줄어들 수 있죠. 수출이 들고 수입도 줄어버리면 재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꼼수에 불과한데 어쨌든 중국이 저걸 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거고요. 미국장이 계속 올랐어요. 올랐고 우리나라도 계속 올랐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세를 잡을 때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야지만이 진짜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정말 해봐야 됩니다. 다우를 봤더니요. 하락 추세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이평선으로 하락 추세선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돌림의 반등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죠. 특히 후행스팬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일봉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는 데를 뚫고는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도 이제 요거 남은 거고요. 다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될 거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브레이크가 또
또 시장을 이끌어준 건 사실이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중국에 대한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저희 대미국의 제로의 제한이 정말 될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장사를 하는데 수입하고 수출이 매출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고 물건을 사서 하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될까요? 사업이라는 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 오늘 밤 미국장은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겠냐. 특히 후행스팬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시간 조정을 해서 가던 다시 밀어내서 올라가던 이 두 가지 방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 이걸 뚫으려면 더 대단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뉴스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반등에 대한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공간에 기술적으로 들어왔고 또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본적 틀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정말 있어요. 물론 중국이 제시를 했죠. 중국이 제시했지만 시장에서 저거를 인정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 인정한 것이 진짜 무역 협상에서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요. 우리나라 금리에 대해서 올해 인하 가능성도 제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예전에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이거 인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올라가는 거 아닐 거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의 부진 가능성이죠. 경기가 부진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반도체 산업입니다. 물론 원래 얼마 전 이재용 그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시장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슈퍼 사이클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줄어든다면 사실 14%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시장에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한쪽으로 뭐 패닉으로 끌고 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인하가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경기를 후퇴해서 전진으로 바꿀 건지 이거의 싸움일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금리는 원래 제로 금리를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리나라 시장을 올해 또 하나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외국인이 미국계 롱텀이냐 아니면 유럽계 숏텀이냐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두 가지를 보여드려서 하나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2135가 돌파가 되느냐에 대한 관전 포인트. 자, 그게 돼야 W자 상승이 돼서 추세를 나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과거 그러니까 매매의 누적 포인트를 보면 지금 약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2134까지 갔다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움하는 자리인데 제가 요 자리에 수평구간을 그으면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외국인들이 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돼 있다라는 거고 그 자리에서 포지션이 잡히는 상황이 매도 쪽에 몰려 있다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격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돌파하더라도 돌파했다 밀리는 지점에서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연출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2주 연속을 매수했으나 매도로 다시 변하는지를 또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한 공간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번 주에 키를 가진 외국인들의 흐름 예의주시하자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후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